예,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그전에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진보정당하고 보수정당이. 이것은 괜당이라 그래가지고 진보 보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출신한테 당 상관없이 지지를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7대 총선, 이 탄핵 역풍 선거였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야당들이 탄핵 결정을 내리자 거기에 반대했던 민심이 열린 우리당 우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때부터 지난 총선까지 세 개 지역구 모두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당선시켜 왔습니다. 이 원인은 뭔가? 라고 분석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가슴 아픈 이렇게 피 흘린 제주 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4.3 위령제와 함께하는 4월 총선입니다. 예. 오늘 또 지금 위령제가 열리고 있겠죠. 예. 그런데 그 4월 총선은 제주도민의 선택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연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 사선이었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한 제주 각 지역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에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합동으로 한국갤럽의 언론에서 3월 28, 29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지역별 더불어민주당 우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서귀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위성건 의원이 48.5,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29.3으로 19.2%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 어른 민주당 현역 오영훈 의원이 49.9,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가 28.9로 후보 격차는 21%포인트고요. 제주 갑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임한 송재호 민주당 후보와 제주도 정책기획관 출신의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간 경쟁으로 이 송재호 후보가 34.8, 장성철 후보가 28%로 송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도할 수 있는 50대에서는 이 송재호 후보가 39.1, 그리고 장성철 후보가 29.7이고요. 지역 여론의 어떤 그 중심이라 좀 자영업자층에서는 송재호 후보가 34.9, 장성철 후보가 32.7, 좀 더 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0대와 이 자영업자층에서 차이가 이 단순 지지도보다도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우세한 쪽의 그 흐름이 유리하게 나갈 것이고, 이 50대와 자영업자층에서도 단순 지지도와 비슷하게 경합으로 가는 데는 정말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역구별로 20% 내의 부동층이 확인되고 있어서 결론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선거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새로운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우위의 21대 선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같은 해묵은 이슈 외에 희생자에 대한 배상,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 조치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처리 불발을 둘러서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수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TK, PK, 충청, 강원, 오늘 호남, 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초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여론조사를 갖다가 인용한 부분들은 거의 최근 일주일 사이의 조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갤럽에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6%로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 중간평가다, 이 정부 여당 심판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안정적인 가반을 갖다가 유지하게 된다면은 결국 20대 총선에 비해서 이번 총선은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TK, PK에서는 이 20대에 비해서 오히려 민주통합당으로 더 결집되고 있죠. 그리고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 우세 내지 경합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하면 민주당이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였고요. 호남 지역이 가지는 전통적인 진보 표심은 사실상 여당 지지론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례의식 47석까지 감안해야 선거를 이제 12일 앞둔 시점에서 21대 총선 결과를 잠정 짓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과반 달성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부의 관건인 수도권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82석을 차지한 20대 총선에 비해 이 불리한 결과를 우려할 만한 요인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당에서도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그 이상을 자신하고 있다고 그러죠. 가장 논란이 된 비례정당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즉 민주당이 두 개의 우호 세력이 이 비례의식에서도 상당한 어떤 이 득표율과 의석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은 일당은 물론이거니와 과반 의석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 여론조사가 사실상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조사가 발표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해서 이제 보다 상세한 21대 총선 결과 전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